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최근에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주며 테슬라 또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AI 버블부터 기술주 조정까지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와주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테슬라의 주가 전망과 우리가 이런 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투자자 시선에서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 속에서 테슬라는 1% 상승, 주가는 408달러를 형성하며 시가총액은 다시 1조 3,600억 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스티펠의 목표가 상향 때문입니다. 스티펠의 애널리스트인 스티븐 갱가로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가를 485달러에서 508달러로 상승시켰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25%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를 올렸다가 아닙니다. 왜 올렸느냐가 핵심입니다. 갱가로는 테슬라의 AI 기반 FSD와 로보택시 이니셔티브가 시장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린 이런 생각이 딱 들죠.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보택시 플랫폼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라고요. 이 관점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기차 판매 부진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예전만큼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국 판매가 줄어들어도 차는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며, FSD 로보택시 로봇이 성공하면 기업의 가치축 자체가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에 대한 가치평가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 날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아래에서 받쳐주어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는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에 이미 이 방침을 협력사들에게 통보했고, 일부 핵심 부품들은 벌써 중국의 생산품으로 구체가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향후 1에서 2년 뒤에 미국 생산 차량에서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유 관세, 대중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정책 따라 휘청이는 공급망, 이렇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전략도 짱이 힘들어지고 마진 관리도 불안정해집니다. 원가를 낮추려고 들여온 중국산 부품들이 관세와 규제를 통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또한 미국은 IRA를 통해 우리 땅에서 우리 동맹국 부품으로 만들어라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하고 중국이 아닌 공급망에서 부품을 가져오게 되며 우조금과 세제 혜택 같은 각종 우대사항들이 붙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중국 비중을 줄여야 3년 뒤, 5년 뒤에 안정적으로 팔 수 있다라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 공장에 LFP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ATL 같은 중국 배터리에 많이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자체 생산 라인을 직접 건축한 것인데요. 예정일은 2026년 1분기로 중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이인율 압박 같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와 정책,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며, 미국에서 미국 부품으로 만드는 EV라는 타이틀은 앞으로의 정책과 보조금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화될 것입니다. 단기 마진을 조금 포기하고 장기 밸류에이션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아직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 오르고 줄면 빠지는 자동차 회사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AI 로봇, 에너지 소프트웨어까지 복합적으로 묶인 회사로 보고 계신가요? 이 관점에 따라 지금의 변동성이 두려움으로 보일지 아니면 과정으로 보일지가 갈립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고 시장은 언제든 우리 예상을 깨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퍼즐 조각들을 이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단기 조정과 변동성, 논란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전기차 실적 부진 뉴스도 앞으로 쭉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EV 기업이라는 틀을 벗어나고 있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보다 기업 구조를 먼저 바꾸고 있고, 이 구조 변화가 시장의 숫자를 찍히는 순간 주가는 또 한 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격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당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일수록 돈이 도는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자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죠. AI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확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과 삼성 등등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의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뒤에 수천 대의 GPU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기술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죠. 단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 등 모두 얽혀있는 복합 산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딱 그럼 최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 기업인 버티브를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1600% 상승했습니다. 반년 만에 217%의 수익률을 올린 AI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있습니다. 어드반테스트죠. 이 외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대형주들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제한적이지만 수혜를 받는 이런 서포트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AI와 로봇 사업을 위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 옵티머스와 AI 기술, 이 모든 기술은 AI 학습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가 AI 사업을 확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같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년에 각각 50%씩 상승했을 때 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400%, 500%씩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AI 칩과 슈퍼컴퓨터, 로봇 사업을 넓힐수록 그걸 돕는 반도체와 냉각,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테슬라의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를 사들이는 이유도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이 결국 인프라 전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들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을 오픈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파란색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무료로 수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싸움, 데이터 싸움, 그리고 속도 싸움이에요.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